5번, 87쪽에 5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1번 경정등기란 등기 일부가 원시적으로 불일치한 경우에 경정하는 것으로 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가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경자는 고칠 경자고 정자는 바로잡을 정이에요. 따라서 고쳐서 바로잡는 등기가 경정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고쳐서 바로잡느냐면 처음부터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 일부 잘못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잘못 기록이 됐다면 처음부터 잘못 기록했다면 등기부를 고쳐서 바로잡아야 되겠죠. 이를 경정등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경정등기라는 것은 처음부터 원시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처음부터 일부 잘못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일부 잘못 기록을 했으면 이걸 제대로 고쳐야 되겠죠. 일치시켜야 될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부를 고쳐서 고칠 경자, 바로잡는 등기, 경정등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자말을 풀으시면 개념이 딱 떨어져요. 두 번째, 처음에 제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대로 기록을 했는데 뭔가 일부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변화가 나타났다면 등기부도 그 변화에 맞춰서 고쳐져야 되겠죠. 그렇죠. 처음부터 제대로 잘못 기록된 게 아니라 처음에 제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뭔가 일부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일부 변화가 나타났으니까 등기부를 고쳐야 되겠죠. 이를 변경등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중에 변화가 나타났으니까 이걸 후발적 일부 불일치라고 얘기합니다. 후발적 일부 불일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고쳐야 되겠죠. 이를 일치시켜야 될 겁니다. 이를 변화가 나타나서 등기부를 고치는 등기, 변경등기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원시적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경정등기, 후발적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원시적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경정등기, 후발적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변경등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부라는 문구를 유념하셔야 돼요. 일부 처음부터 일부만 잘못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 일부만 고쳐서 바로잡는 게 경정등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일부만 잘못된 것이니까 경정 전과 경정 후는 동일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이건 경정이나 변경등기가 아니에요. 변경등기도 마찬가지로 일부만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를 고친 거죠. 따라서 변경 전과 변경 후는 동일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요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변경 전과 변경 후, 경정 전과 경정 후는 동일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일부만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만약에 전부 불일치가 발생을 했다면 일부 불일치가 아니라 전부 불일치라고 한다면 그때는 말소 등기를 하는 겁니다. 말소 등기를 한 다음에 새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번 변제에 의해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에 기존의 저당권 등기 전부를 말소하는 말소 등기를 한다. 비담보채권이 변제가 되면 비담보채권은 소멸하겠죠. 비담보채권이 소멸이 이루어지면 부종성에 의해서 저당권도 소멸이 될 겁니다. 저당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저당권 등기는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경우 그것을 전부 없애야 될 겁니다. 이를 말소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말소등기 개념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그 전부를 없애는 등기가 말소등기예요. 전부를 없애기 때문에 동일성 표현 이런 문구를 쓸 수가 없어서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말소등기는 전부라는 문구 때문에 언제나 주등기에 의하게 될 겁니다. 이 말소등기 다시요.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전부를 없애는 등기가 말소등기. 등기상의 일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일부를 고치는 등기가 뭡니까? 그때는 변경이나 경정등기를 하는 겁니다. 전부일 때는 말소, 일부일 때는 변경이나 경정등기를 할 겁니다. 말소 회복등기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등기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면 다시 이걸 회복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전부 일부를 회복시켜주는 등기가 말소 회복등기예요. 말소 등기는 전부이지만 말소 회복은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등기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그 전부나 일부를
회복시켜주는 등기가 말소회복등기인데 전부 말소회복은 주등기고 일부 말소회복은 일부만 바뀌니까 동일성이 유지가 돼야 돼요. 따라서 부기등기 하는 겁니다. 전부 말소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회복은 부기등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기입등기란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사항을 등기부에 새롭게 기입하는 등기가 기입등기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해서 등기부에 새롭게 기입합니까? 새롭게 기입이 돼요. 전세권 설정이나 저당권 설정 같은 설정 등기들은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등기부에 새롭게 기입이 됩니다. 이것과 구별되는 게 변경이나 경정이에요. 변경 등기는 기존에 뭔가가 등기가 됐는데 뭔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새롭게 고치는 등기죠. 따라서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기입 등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어떤 등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소 등기, 기존에 등기가 있었죠. 그것이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그것을 전제로 없애는 등기죠. 말소 등기도 기입 등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소 회복 등기도 어떤 등기를 전제로 하는데 그것이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이것도 기존에 어떤 등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소 회복 등기도 이것도 기입 등기가 아닙니다. 멸실 등기, 등기부에 등기가 돼 있었는데 부동산이 전부 없어졌을 때 멸실 등기를 하죠. 이것도 기존에 어떤 등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입 등기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입 등기는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새롭게 기입하는 등기만 바로 기입 등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소되는 등기 종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므로 말소 등기도 가능하다. 말소 등기의 대상은 제한이 없죠. 다만 하나는 말소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말소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말소 등기 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말소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의 일부가 부적법한 말소한 경우에도 행해진다. 그렇죠. 등기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그 전부나 일부를 회복시켜주는 등기가 말소 회복 등기예요. 전부 회복시켜주는 등기는 주등기, 일부 회복시켜주는 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하게 될 겁니다. 6번을 보시는데요.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주등기의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주등기와의 동일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가 부기등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부기할 때 붙자가 붙일 붙자예요. 기는 기록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등기와의 동일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주등기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가 부기등기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를 풀 때는 쉽죠.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이 된다면 무슨 등기? 주등기. 두 번째 도출이 되면 부기등기. 세 번째면 부기의 부기. 네 번째면 부기. 그렇죠. 1번을 보시면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한다면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 설정이 되겠죠. 따라서 주등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전세권자가 또 다른 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한다면 이건 전전세라고 얘기하죠.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전세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니까 주등기겠지만 전전세 설정은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두 번째예요. 따라서 이는 부기등기가 될 겁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한다면 이건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겠죠. 근데 그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거는 몇 번째 도출되겠습니까? 네?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등기.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니까 갑구.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소유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첫 번째 도출되니까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니까 을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니까 소유권자로부터 몇 번째 도출될까요? 예를 들어서 전세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 따라서 부기등기. 그렇죠.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갑구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을고 부기등기. 그렇죠. 그 다음에 전세권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라고 그랬죠.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일 겁니다.
소유자가 다른 자에게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해준다면 소유권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되겠죠. 따라서 주등기일 겁니다. 그런데 임차권자가 자신의 임차권을 다른 자에게 이전한다면 소유권자로부터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 다음에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뀔 때 이루어지는 등기가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입니다. 저당권 등기가 실행이 되는데 저당권자의 이름이 이명박에서 이명복으로 바뀌었다면 이게 바로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예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바뀐 겁니까? 다른 사람으로? 아니죠. 같은 사람이라는 걸 표시해야 되겠죠. 그러면 동일성을 표시해야 되니까 무슨 등기입니까? 부기등기. 그렇죠. 그래서 이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입니다.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였죠.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에 의하게 됩니다. 왜?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주등기와의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표제부 등기는 이 표제부 등기 예전에 종이로 만들어진 등기부일 때는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가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부기등기에 의했습니다. 그런데 전산등기부로 바뀌면서 등기예규에서 전산등기부의 표제부는 부기등기하지 말고 주등기한다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등기부죠. 전산등기부의 경우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이거 좀 외워두십니다. 전산등기부에서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한다는 거. 부기등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넘겨보겠습니다. 11번 가십니다. 11번. 등기 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방조제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후 대장 등본을 첨부하여 토지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방조제는 지목이 제방이죠. 지목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토지라는 뜻이에요. 토지니까 당연히 토지등기부에 등기가 될 겁니다. 2번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과 같이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인 경우에는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독립하여 건물로서 등기할 수 없다.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의 이름은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레미안 아파트 1001동입니다. 여기는 101호쯤 될 테고 202호쯤 될 테고 303호쯤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파트는요, 이 1001동 건물을 분해를 해보면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전유 부분. 전유 부분은 소유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이 공용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건물 1001동은 1001동 건물이 9개로 구분되어 있죠. 이때 하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분 건물. 9개의 구분 건물이 1001동에 집합되어 있죠. 따라서 1001동을 얘기할 때는 집합 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구분 건물과 전유 부분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면 이 전유 부분에 공용 부분이 포함이 되면 구분 건물이 돼요. 구분 건물에서 공용 부분이 빠지면 전유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면 전유 부분. 현관문 열기 전에 복도까지 포함이 되면 구분 건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001동은 이 전유 부분 9개와 공용 부분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해선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구조 자체가 독립적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구조상의 독립성이라고 불러요. 일반 건물의 경우에는 외기분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일반 건물일 때는 외기분단성, 구분 건물일 때는 구조상 독립성. 또 하나, 이용할 때도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이용상 독립성이라고 불러요.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전유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상 독립성이 인정이 되니까 구조 자체가 독립적으로 딱 공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면적이 특정될까요? 특정되지 않을까요? 면적이 딱 특정이 됩니다.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가면 면적이 딱 정해져 있죠. 따라서 면적을 기록해야 될 표제부가 전유 부분에는 존재합니다. 전유 부분에는 면적이 특정이 돼야 되니까 면적을 기록해야 될 표제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따로 있겠죠. 따라서 소유권자를 기록하는 갑구도 존재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저당 잡힐 수 있어야 되겠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해야 될
을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유 부분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표제부 안에는 면적이 기록이 될 텐데 그 면적은 공용 부분의 면적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전유 부분 면적만 기록이 될 겁니다. 이 공용 부분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불러요.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들을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이니까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 면적이 특정인에게 딱 특정될 만큼 특정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없겠죠. 따라서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합니까?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가 다 소유자예요. 따라서 소유권자가 특정되지 않으니까 갑구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갑구가 없다면 을구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구조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 갑구고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등기하고 싶어도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표제부도 없고 갑구도 없고 을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면적은 딱 특정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규약이나 또는 규약에 대해서 공증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정증서로서 작성된 규약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규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게 되면 공적인 증거력이 훨씬 올라갑니다. 나중에 뭐라고 딴 소리 할 사람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공정증서로 규약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약이나 또는 공정증서를 사용해서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관리사무소, 그리고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인 노인정, 이런 것들이 바로 상가로 분양할 수도 있었죠. 따라서 구분 건물일 수도 있었지만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서 101호 소유자부터 304호 소유자 전원과 관련된 어떤 공간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면적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을 기록할 수가 있어요. 면적을 기록해야 될 표제부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유권자가 별도로 존재합니까? 별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소유권자를 기록해야 될 갑구는 필요가 없습니다. 갑구가 없다면 을구도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존재합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규약을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약을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켰다는 사실을 구조상 공용 부분과 구분하기 위해서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 기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라고 불러요. 규약상 공용 부분이 되었다는 사실의 등기, 또는 규약상 공용 부분의 취지의 등기, 또는 뜻의 등기, 다 같은 뜻입니다.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약을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켰다는 사실의 등기, 이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어디에다가 등기 기록 어디에다가 해야 되냐? 어디에다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 등기는 여기다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등기 기록이 표제부만 존재하죠. 따라서 이건 표제부 등기입니다. 이거는 민법에서도 단골로 출제합니다. 민사집행
집합 건물이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사특별법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표제부에 기록한다는 거. 그러면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표제부에 이루어지는 등기니까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단독 신청. 그렇죠. 표제부 등기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는 등기유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이를 중성적인 등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표제부 등기는 등기유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입니다. 그러면 이 단독 신청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전유 부분을 공용 부분으로 바꾼 것이죠. 그러면 전유 부분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뜻이죠. 그 전유 부분이었을 때의 소유자가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그 전유 부분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단독 신청을 하는 겁니다. 단독 신청을 통해서 이제 뭐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공용 부분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전유 부분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의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 등기가 실행이 되면 이제 공용 부분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규약이 폐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원성으로 복귀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규약을 통해서 전유 부분을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켰으니까 규약이 폐지가 된다면 공용 부분에서 이제 전유 부분으로 복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공용 부분에서 전유 부분으로 복귀가 된다면 소유자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규약이 폐지가 됐을 때는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표제부만 존재하죠. 그런데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나타나니까 이 자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때 갑구에 올라가야 되겠죠. 갑구를 만든 등기가 뭡니까? 보존등기입니다. 따라서 이 공용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보존등기를 해야 됩니다. 표제부는 존재하죠. 그런데 갑구는 없죠. 따라서 갑구를 만드는 등기를 해야 돼요. 이 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입니다. 따라서 이 공용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물론 전유 부분으로 전환이 됐을 겁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보존등기 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보존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니까 전유 부분으로 전환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한 소유권 취득한 자가 무슨 등기 신청하겠습니까?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겁니다. 이 보존등기는 단독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입니까? 단독 신청. 그렇죠. 등기부자가 존재하지 않죠. 단독 신청을 통해서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붉은색과 노란색은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요. 아주 고급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문을 좀 보겠습니다. 지문을 보시면 2번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과 같이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인 경우에는 이게 뭡니까? 규약상 공용 부분이 될 겁니다.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독립하여 건물로서 등기할 수 없다. 아니죠. 표제부 등기는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갑굴구 등기는 안 되겠지만 표제부 등기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3번 승강기 발전시설 뭡니까? 구조상 공용 부분이 되겠죠. 승강기 발전시설 등과 같은 건물의 부대 설비는 원칙적으로 건물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왜요? 표제부도 없고 갑구도 없고 을구도 없습니다. 4번 유리 저장 탱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건물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건물로서 등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정착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외기 분단성도 있어야 될 겁니다. 세 번째 용도성도 갖춰야 될 겁니다. 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건물로서 건물등기부에 등기가 가능할 거예요. 그렇다면 고정시 농업용 고정시 온실은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 번째 고정식이라는 표현이 있죠. 따라서 정착성을 갖췄습니다. 온실이라는 표현이 있죠.
바깥 공기보다 따뜻하다는 뜻이죠. 따라서 외기분단성 갖췄습니다. 그렇죠. 안의 공기와 바깥의 공기가 분리되고 있죠. 그 다음에 농업용이라는 표현이 있죠. 용도성도 갖췄습니다.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됩니까?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유리 저장 탱커. 주유소 땅속에 유리 저장 탱커 있겠죠. 땅속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정착성이 있겠죠. 기름을 보관하는 곳이니까 외기분단성이 있겠죠. 그리고 기름 저장용이니까 용도성 갖췄겠죠. 따라서 유리 저장 탱크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합니다.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중 구조적, 물리적으로 공용 부분인 경우, 구조상 공용 부분을 얘기하겠죠. 전유 부분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구조상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번 가십니다. 18번.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치권은 부동산 물건이므로 등기할 수 있다. 유치권은 민법에서 법정 담보 물건이라고 부르죠. 법정 담보 물건이라는 의미는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다면 담보 물건으로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요건 안에는 등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등기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2번.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도 등기할 수 있다.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대단히 많이 강조한 적이 있어요. 우리 민법과 등기법 양측에서 출제 영순입니다. 이거 표 시간이 아까우니까 요약집 보겠습니다. 요약집을 통해서 확인하죠. 요약집 어디를 보시느냐면 72페이지 보십니다. 72페이지. 72페이지 이 표는 등기법, 민법 양쪽에서 출제 영순입니다. 민법에서도 출제 영순이, 등기법에서도 출제 영순이에요. 먼저 부동산 일부.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등기 가능합니까? 소유권 등기 불가능해요. 그렇죠?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불가능하고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저당권 등기가 가능한가? 저당권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전제로 하는 등기예요. 왜냐하면 저당권 등기는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저당권이 있는 자를 얘기할 텐데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하죠. 따라서 저당권 등기 이후에는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전제로 하는 게 저당권 등기예요.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저당권 등기도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처분 제한 등기가 나오는데요. 처분 제한 등기는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얘기할 텐데 이 가압류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도 저당권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매 절차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가처분 채권자도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가처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도 저당권 등기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부동산 일부에 대한 가압류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전부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 용익채권 등기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했죠? 이때는 뭐를 첨부한다고요? 도면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용익물권 등기,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때 도면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일부를 어느 위치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용익권이 설정이 됐는지 등기관이 확인토록 하기 위해서 도면을 첨부하는 겁니다. 전부라고 한다면 등기관이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별도로 없죠. 따라서 도면을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권리의 일부를 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분은요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부동산 일부라는 의미는 이게 하나의 부동산일 때 이 부분이 부동산 일부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지분의 개념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분의 개념은 부동산 권리의 일부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 부동산이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가장 작은 점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봤을 때, 사람으로 치면 세포도 쪼개질 수 있겠죠. 원자핵으로 구성됐다고 봤을 때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가장 작은 점으로 구성되었다고 봤을 때 이 점을 지분권자들이 나눠 갖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분을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이렇게 소유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점들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나눠 갖는 겁니다. 모든 점들은 이렇게 나눠 갖는 게 바로 지분의 개념이에요. 모든 점들은. 우리가 민법에서 지분은 물건 전부에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갑의 지분은 모든 점에 반씩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분은 물건 전부에 효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분의 개념이 이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제가 15년 전에 만든 건데 지금은 많은 선생님들이 써먹죠. 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서울대학교 양창덕 교수님 논문집에서 제가 베낀 거예요. 요거를. 네, 지분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요 갑이 자신의 지분을 A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요 A는 2분의 1에 대해서 전세권을 갖는 결과로서 여기를 사용 수익해야 되는데 여기만.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네? 사람이 여기만 골라서 사용 수익할 수는 없죠. 따라서 지분에 대해서는 용의권 설정이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만 골라서 사용 수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을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B에게 소유권 이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되죠. 왜냐하면 요 을의 지분만 B에게 넘어간다는 얘기는 바로 요 을의 위치에 누가 대체되면 됩니까? B로. 이렇게 바뀌면 되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분은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한 겁니다. 거기만 교체화되면 돼요.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나 처분 제한 등기도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처분 제한 등기도 가능하다는 뜻이 돼버립니다. 이런 건 다 지분의 개념에서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표를 보시면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처분 제한 등기 가능합니까?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지분에 대해서 용의권 등기, 임차권 등기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거 뭐 골랐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는데,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갑이 1억 원, 을도 1억 원, 병도 1억 원씩 각출해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갑을병은 1억 원씩 각출해서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소유권을 3분의 1씩 공평하게 갖겠죠. 그래서 등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공유 이렇게 등기가 될 테고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 이렇게 등기가 된다면 물권 변동 과정을 제대로 공시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때 지분을 가진 자 1인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 변동 과정을 제대로 공시한 겁니까? 이건 아니에요. 따라서 지분권자 1인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보전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권 변동 과정을 제대로 공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을과 병의 지분이 안 나타나고 있죠? 네, 제대로 공시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지분을 가진 자 1인이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한다면 이것은 물권 변동 과정을 제대로 공시한 겁니까? 공시한 거죠. 따라서 이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논리가 상속 등기에도 나타납니다. 상속인 1인이 자신의 상속분만에 의해서 상속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상속인 1인이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보전 등기와 상속 등기는 같은 논리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과 구별하셔야 될 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증을 받은 자 1인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유증은. 포괄 유증은. 그렇죠. 그래서 이 포괄 유증을 받은 자 1인이
전원 명의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명의로만 지분에 대해서만 포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해요. 상속과 유증은 대단히 흡사하면서도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출제가 자주 이루어집니다. 다시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갑이 소유자입니다. 자식이 셋이 있습니다. A, B, C. 이때 법정 상속분은 이렇게 될 겁니다. 상속인 1인이 자신의 명의로만 상속분기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네? 없다. 하지만 상속인 1인이 전원 명의로 상속분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갑이 C니까 D, E, F에게 포괄 유증에 의해서 포괄 유증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포괄 유증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텐데 이때 3분의 1씩 포괄 유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포괄 유증을 받은 자 1인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좀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상속분기와 포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구별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지분, 네, 보시면 문제를 다시 가겠습니다. 18번에 2번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등기 가능합니까? 가능할 겁니다. 3번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다. 이거 맞았습니까? 이걸 저당권 채권 질권이라고 불러요. 저당권 채권 질권. 질권은 그 의미가 뭐냐면 인질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질권입니다. 그러면 왜 인질로 갖느냐면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어떠한 것들을 인질로 갖는 겁니다. 채무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동산과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동산질권, 이것을 권리질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권리질권은 채권질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채권질권. 그래서 이 동산과 권리는 채권은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제공한 동산과 권리를 채권을 인질로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변제할 때까지. 이를 질권이라고 불러요. 이 동산은 등기가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건 등기가 불가능할 테고 이것도 채권이니까 원칙은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등기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저당권 채권 질권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테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은 두 가지 권리가 있겠죠. 첫 번째 10억 원의 채권.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등기를 했다면 저당권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10억 원의 채권의 변제기가 아직도 변제기가 2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당장 필요해요. 얼마가 필요하냐면 5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친구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5억 원을. 그런데 이놈이 담보를 요구합니다. 싸가지 없게. 친구의 마음이겠습니까? 친구 와이프의 마음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없고 가진 거라고는 요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때 이 을은 담보를 뭘 제공할 수 있느냐? 이걸 제공하는 겁니다. 인질로서. 인질로서 이 채권은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하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만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채권이니까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해요. 따라서 이 채권에 대해서 병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병은 5억 원을 빌려줬으니까 5억 원의 채권이 발생하겠죠. 피해담보 채권. 그리고 이제 담보를 가지고 있겠죠. 뭐에 대한 담보입니까? 10억 원의 채권에 대한 질권을 갖는 겁니다. 이를 채권 질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 보신 바대로 요 10억 원의 채권이 질권으로 인질로 넘어갔죠. 그러면 수반성에 의해서 저당권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10억 원의 이거죠. 10억 원의 채권만 지금 인질로 넘어간 게 아니라 이것도 따라가는 겁니다. 수반성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10억 원의 채권에는 뭐가 붙어 있느냐? 저당권이 붙어 있는 겁니다. 수반성에 의해서. 이 붙자는 붙일 붙자예요. 이를 저당권부 채권질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 도출됐습니까? 첫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주등기. 그 다음에 지금 저당권은 지금 병에게 채권에 붙어서 따라갔죠. 따라서 소유권자로부터 몇 번째 도출된 겁니까? 두 번째. 따라서 부기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권 자체를 부기등기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 등기를 부기등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걸 저당권부 채권질권이라고 부릅니다. 저당권부 채권질권은 부기등기한다는 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저당권부 채권질권은 부기등기한다는 거. 그 다음에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 등기할 수 없겠죠. 부동산 인차권과 환매권은 물권은 아니죠. 따라서 발생하는데 등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갖추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24번을 보십니다. 24번.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발생한다. 저장 시점이 접수 시점이죠. 접수 시점에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죠.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권 변동도 나타날 겁니다. 따라서 저장 시점, 접수 시점,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 물권 변동 시점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저장 시점이 접수 시점이고 접수 시점이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고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물권 변동의 시점이 될 겁니다. 2번.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에 관한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다면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이것 좀 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여기에 집합건물이 존재합니다. 집합건물의 이름은 뭘까요? 네? 네, 레미안 아파트. 1001동 건물입니다. 그리고 101호, 202호, 303호쯤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 토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건물의 기초가 되는 땅이라고 해서 기초 대자를 써요. 건물의 기초 대자. 기초가 되는 땅 대지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건물의 등기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1001동에 대한 표제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갑구을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1001동 전체에 대한 소유권자가 있습니까? 없죠. 소유권자를 기록하는 갑구 없습니다. 갑구가 없다면 을구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01호에 대해서 표제부 있겠습니까? 아까 면적을 기록해야 되니까 전유 부분은 표제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갑구을구도 있다라고 아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02호도 당연히 전유 부분이니까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쭉쭉쭉 가서 302호도 표제부가 있을 테고 전유 부분이니까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303호도 전유 부분이니까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 표제부는 반드시 예외 없이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됩니다. 처음부터 등기부 만들어질 때부터 표제부만큼은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됩니다. 이때 요 303호를 최초로 분양받은 자는 갑인데요. 예를 들어서 갑이 최초로 분양을 받았다면 기쁜 마음에 보존등기 신청해서 등기부 만들고 싶을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갑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거 보존등기 신청에 의해서 이 등기부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겠죠? 보존등기 신청에 의해서 303호 표제부 갑구 을구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보존등기 신청에 의해서 이것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이것은 갑이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등기 신청이니까 직접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존등기 신청에 의해서 이 표제부는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갑은 자기 것만 신청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도 같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갑은. 그렇죠. 갑은 요 표제부들도 갑이 표제부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304번은 보존등기, 자신이 소유권자니까 보존등기 신청해도 되겠지만 101호부터 302호까지는 소유자가 따로 있죠. 따라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해서는 안 돼요. 표제부만 동시에 작성되면 되니까 표제부 만드는 등기만 신청하면 됩니다. 그렇죠. 표제부 등기를 갑이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101호부터 302호까지는 소유자가 따로 있죠. 그 자를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니까 이거는 직접 신청입니까? 대위 신청입니까? 대위 신청이 될 겁니다.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니까 이 두 개의 등기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동시 신청이 돼야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외우셔야 되고 요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갑부를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표제부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입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예요. 천일동 등기부 이겁니다. 따라서 이 등기부를 집합건물 등기부라고 부릅니다. 101호 등기부 이겁니다. 102호 등기부도 이거예요. 303호 등기부도 이겁니다. 따라서 이 등기부를 구분건물 등기부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법적인 부동산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법이라는 얘기는요, 권리와 의무의 집합체를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권리 위주로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권리 중에서 으뜸이 되는 권리 뭡니까? 소유권이에요. 따라서 법적인 부동산이라는 얘기는 소유권을 기준으로 한 부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법적인 부동산은 몇 개입니까? 9개입니다. 그렇죠. 법적인 부동산은 9개가 존재합니다. 부동산은 9개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는 몇 개입니까? 이거 전체가 한 개의 등기부라고 했죠. 따라서 등기부는 몇 개예요? 한 개. 그러면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 이 구분건물 등기부에서는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로 판단을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즉, 이 안을 들여다보니까 보통 건물 등기부나 토지 등기부는 구성이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 안을 들여다보니까 표제부, 갑구, 을구가 몇 세트 있습니까? 9세트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보통의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안을 들여다보니까 보통의 등기부를 구성하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9세트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법적인 부동산은 9개인데요. 그 안을 실질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표제부, 갑구, 을구 요 세트가 몇 세트가 존재합니까? 9세트. 실질로 본다면 등기부는 몇 개가 있다는 뜻입니까? 9개. 따라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 실질로 본다면 적용되겠습니까? 적용되는 겁니다. 형식으로 본다면 부동산은 9개고 등기부는 하나지만 실질로 본다면 표제부, 갑구, 을구 요게 9세트가 존재하니까 실질로 본다면 등기부도 9개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죠? 두 번째, 여기 101호 소유자가 누구냐면 A입니다. 그런데 B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B의 입장에서는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에 먼저 등기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등기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등기 기록을 열람하는 방법이 있고, 열람은 눈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본다 열자와 본다 남자를 씁니다. 두 번째,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등기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를 등기 기록의 공개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공개제도. 등기 기록을 열람하는 방법과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방법, 발급하는 것, 이게 바로 등기 기록의 공개제도예요. 그런데 이때 B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등기 기록은 이거 전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가 없죠. 이때 101호니까 이것만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런데 요거는 전유 부분만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공용 부분도 확인해야 되니까 이것도 확인해야 될 겁니다. 공용 부분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 기록이 공개가 될 때는 이거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로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등기 기록이 공개가 될 때는 한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값굴구 요게 한 개의 등기부입니다. 그래서 등기 기록이 공개가 될 때는 전체가 하나의 등기 기록이 아니라 한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 해당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값굴구 요것만 한 개의 등기 기록이에요. 그러면 존재할 때는 이것 전체가 하나의 등기 기록이라고 했죠. 그런데 공개가 될 때는 이것만 하나의 등기 기록이죠. 그럼 존재할 때의 등기 기록과 공개가 될 때의 등기 기록은 구성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렇죠. 이것도 출제가 단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이 표제부는 표제부를 보시기 전에 이 303호를 구분 건물이라고 얘기할 텐데요. 구분 건물은 전유 부분에 공용 부분이 포함된 것을 구분 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겠죠? 이 303호 구분 건물의 소유자는 갑인데요. 갑. 이 구분 건물 소유자는 대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면. 구분 건물 소유자가 대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매도 청구의 상대가 돼버리죠. 이 부분에서 하셨죠? 따라서 구분 건물 소유자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사용 권능으로 구성된 권리는 대지 사용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지에 대한, 즉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대지 사용권 될 수 있습니까? 사용수익 처분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용권 들어가 있죠. 두 번째, 토지에 대한 전세권, 사용권 있습니까? 용익물권이니까 사용수익권이 있죠. 대지사용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상권은요. 이것도 용익물권이니까 사용권 들어가 있죠. 대지사용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 이건 용익채권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이것도 용익권능이 있습니다. 사용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이 세 가지 권리를 등기할 수 있는 대지사용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등기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이 하나 더 있죠. 뭡니까? 점유사용권. 그렇죠. 그래서 점유사용권이라는 대지사용권도 우리 판례가 인정을 해줍니다. 이건 판례가 인정하는 대지사용권이고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점유권의 일종이니까. 그러면 이러한 네 가지 종류의 대지사용권이 있는데 이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권자들이 다 가지고 있겠죠. 그렇겠죠. 따라서 이 구분소유권자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대지사용권은 비율로서 존재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구분건물의 면적 비율에 의하여 결정한다. OX? X. 그렇죠.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 그러면 전유 부분의 면적이 다 똑같다라고 한다면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은 9분의 1을 갖겠죠. 맞습니까? 9분의 1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때 이 대지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토지 등기부에 기록되겠습니까? 건물 등기부에 기록되겠습니까? 당연히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따라서 토지 등기부가 있을 텐데 표제부가 있겠고 갑구도 있겠고 을구도 있을 겁니다. 대지사용권이 토지 소유권이라고 한다면 여기 갑부의 소유권 갑 9분의 1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대지사용권이 지상권이라고 한다면 을구의 지상권 갑 9분의 1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대지사용권은 당연히 토지 등기부에 기록되는 등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갑이 이 303호를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킨다면 을은 새로운 구분소유권자가 되겠죠. 구분소유권자는 무조건 대지사용권이 있어야 되니까 을은 뭐도 취득해야 됩니까? 대지사용권도 취득을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303호가 여기에 기록이 될 텐데 303호가 갑에서 을로 넘어가게 되면 을은 대지사용권도 취득해야 되니까 여기도 갑에서 을로 9분의 1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대지사용권이 지상권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겁니다. 이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지사용권은 구분 건물과 일체로 공시되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렇죠. 이때 이 표제부는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고 표제부는 둘로 나눠지죠.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집니다.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집니다. 이때 상단부에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될 테고 하단부에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천일동 표제부 상단부에는 천일동 건물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될 겁니다. 제목은 한동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하단부에는 이것과 대응하는 토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전부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제목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유부분 표제부를 보시면 상단부에는 요게 들어가겠죠. 요게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요거는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을 합니다. 하단부에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될 겁니다. 여기에 기록되는 등기가 대지권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기록되는 등기가 대지권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들어가고 대지권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지권 등기, 즉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대지권 등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됐다는 얘기는 요 전유부분 표제부 하단부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소유권,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으로서 9분의 1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상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 등기부는 건물 등기부입니까? 토지 등기부입니까? 이 등기부는 건물 등기부입니다. 그렇죠? 건물 등기부인데 요거는 건물이고 이건 토지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여기에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돼버리면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요. 요 부분은 토지 등기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 값고 을고 여기에 기록이 되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아이고 잘못 그렸다. 어쩜 좋아. 어쩐지 이상하다. 맞네. 네. 요 등기부는 건물 등기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렇죠.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 값고 을고 노란색은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 값고 을고 즉 건물 등기부임에도 불구하고 건물과 토지가 이 건물 등기부에서 같이 공시가 돼버립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 붉은색을 봤을 때는 소유권이 303호가 갑에서 을로 이전되었다는 뜻입니다. 노란색을 보시면 이 대지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건물 등기부에서 토지와 건물이 같이 공시가 돼버립니다. 언제? 여기에 기록이 되면. 여기에 기록이 되면 건물과 토지가 건물 등기부로서 공시가 됐는데 여기에 기록되는 등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가 돼버리면 이제 대지권으로서 건물 등기부에서 그 변동이 공시가 돼버립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다 기록되는 게 이제 대지권이 되는 겁니다. 즉 여기에 기록이 될 때는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고 여기에 기록이 되면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일 때는 토지 등기부에 이렇게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지권 등기가 돼서 대지권 등기로 바뀌게 되면 대지권으로 바뀌게 되면 건물 등기부에서 대지권을 같이 공시하게 됩니다. 소유권이 303호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이 되면 대지권도 갑에서 을로 같이 공시가 돼요. 그러면 이 건물 등기부에서 303호와 대지권이 같이 공시가 되는데 이를 대지권의 일체성이라고 부릅니다.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공시가 된다는 얘기고 대지권의 일체성이라는 개념은 건물 등기부에서 같이 공시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되셔요? 그러면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은 이제 버리고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될 테고 이 대지권이라는 토지사용권은 건물 등기부로서 공시가 되니까 토지 등기부에서 공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토지등기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표기해 줘야 됩니다. 대지 사용권이 대지권이 되었으니까 건물등기부로서 이제 공시한다는 사실을 토지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다시요. 대지 사용권이 대지권이 되었으니까 이제 토지등기부에서 공시하지 않고 건물등기부에서 토지에 관한 권리를 공시한다는 사실을 여기다가 표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지 사용권이 대지권이 되었다는 뜻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지 사용권이 대지권이 되었으니까 이제 토지와 건물은 어느 등기부에서 공시하게 됩니까? 건물등기부에서 공시하게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를 대지권의 일체성이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여기 등기가 되는 게 무슨 등기라고요? 대지권 등기. 이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따라서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표제부 등기는 무조건 단독 신청이에요. 그렇죠.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 표제부 하단부의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등기관은 이제 토지와 건물이 건물등기부에서 공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등기부에다가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게 돼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 이는 등기관이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요. 대지권 등기는 어디 한다고요? 건물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의 등기는 어디 한다고요? 토지등기부에.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일 때는 소유권이라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의 등기는 갑부에 할 겁니다. 지상권이 대지사용권이었을 때는 지상권이라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은 을구에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대지권의 종류에 따라서 갑구, 을구 달리 등기하겠죠. 따라서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 즉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되었다는 사실의 등기는 해당 부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